아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되게 핫한 이슈에 대해서. 되게 핫한 이슈 요즘. 그냥 간단하게 기대됩니다. 여쭤볼게요. 네. 요즘 이근 vs 구제혁 누가 이기나?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 주짓수 팟캐스트 썬데이 롤링 클럽! 아마 주짓수를 해왔던 사람 아니면은 하다 그만둔 사람 아니면 앞으로 할 사람들이 모두 구독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띠가 가장 높아요. 바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주짓수 유튜브의 끝판왕 끝판왕 정성훈 AKA 러운동님 모시겠습니다. 저기 어색하네요. 네, 빨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와이어 주짓수 블랙벨트 정성훈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 러 운동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잠깐 휴식 기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휴식기라는 건 이제 영상이 잠시 안 올라온다는. 그렇죠. 제가 좀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올렸는데 조금 지친 게 있고 아무래도 현상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반년 정도 한 올해 가을쯤 돌아오지 않을까? 영상은 계속 촬영을 하고 편집도 하고 있고요. 사실 채널에도 올려놓고는 있는데 이제 공개를 안 하고 또 그때 되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리프레시하는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오겠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만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중대 발표를 꼭 저희 하찮은 곳에서 하찮은 곳에서 블랙벨트시잖아요. 네네네.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그런 벨트신데 솔직히 네. 저 몇 초 컷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성격이라 또 재미없게도 저 생각 외로 시비가 많이 걸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요? 하다 보니까 눈이 잘 띄나 봐요. 술자리에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빨리 카드 긁고 나갑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러운동님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네.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구독자 수도 너무 많고 저는 사실 뭐 현생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히 교류가 있지도 않고 우리 도장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도복전쟁 2에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주짓수 브이로그 새로운 이제 장르를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옹다니엘은 러운동의 카피캣이다. 사실은 네. 이 제 채널도 처음에는 네. 올해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러시아에서 되게 잡다한 걸 올리면서 시작했어요. 네, 러시아 삶이나 뭐 거기 시장도 가보고 막 이런 거 올렸는데 막 3달 동안 막 조회수 10 막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엄마 아빠들 보고 엄마 아빠 이제 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어쨌든 주짓수니까 주짓수로 해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또 주짓수 브이로그가 아니었어요. 일상 브이로그 하다가 주짓수 하는 내용을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그거를 합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웅다니엘 님 채널을 제가 처음 본 거는 이수영 관장님 그 메인에 계신 그 뭐야? 그 퇴관당하는 퇴관당하는 이유가 네, 사실 역시 자극이요. 역시 그거가 이제 알고리즘에 뜨면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홍콩, 괌 이런 데서 막 주짓수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되게 나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분인데 아무튼 보는데 실제로 이 새끼 봐라. 러운동님의 채널은 진짜 주짓수 채널인 거고 저는 그냥 휴머니즘입니다. 네. 근데 영상 퀄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댓글은 안 달았지만 계속 봤어요. 그러다 이제 도복전쟁 2가 딱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진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주짓수에 아무리 비즈니스라고 해도 이렇게 주짓수에 진심이신 분들이 있구나. 그때 이제 첫 댓글을 달았죠. 원래부터 유튜버가 아니고 과장님은 이제 원래 칼럼니스트였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 티스토리였나요? 랭크5라고 이제 거기에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다른 플랫폼들로 공유가 돼요. 티스토리나 그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사실 주짓수 관련돼 가지고 무언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칼럼이 이제 영상화된 게
러운동 유튜브인지. 사실 그 칼럼을 제의를 받은 것도 러시아에 있을 때 받았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받았는데 그 이제 편집장님이 랭크5 편집장님이 정성욱 기자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저 시합하는 거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영상도 많이 찍어주셨어요, 보라티 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랑 꾸준하게 교류를 하시고 막 서로 조율하고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주짓수에 관한 글들을 썼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고는 이제 말씀을 제의를 해주신 거예요. 혹시 칼럼을 써볼 생각이 있느냐? 저도 괜찮아 써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고 그때 당시. 그래서 좀 칼럼 느낌의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거의 안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이야 완전 브이로그 위주로만 올리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 요즘에도 간혹 올리곤 했어요. 근데 거의 빈도가 되게 많이 줄었죠. 근데 칼럼이라고 하면 이제 공정하게 좀 써야 되고 맞습니다. 유튜브는 아예 본인의 주관이 막 드러나도 되는 공간. 근데 사실 저는 칼럼에서도 제 주관을 되게 뚜렷하게 드러냈어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무조건 말하는. 난 세니까. 센 거보다는 저는 그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경계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표현했거든요. 물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러시아에서 원래 먼저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셨죠. 그 중간에 오셨던 것도 제가 봤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해외 도장도 다니면서 뭐 브이로그도 하시고. 맞습니다. 해외 도장 갈 때 좀 꿀팁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지. 저는 뭐 비슷하신 건데 다들 이제 그 구글맵으로 한번 훑어요. 그 도장에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대충 이제 그 도장의 분위기나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지나 수준이나 뭐 거기서 드릴하는 거나 스파링 하는 것만 봐도 대충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체크를 하고 이런 데 가면 재밌게 운동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DM을 하죠. 나 지금 갈 건데 가서 촬영해도 괜찮느냐 뭐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뭐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찾는 것 같아요. 흔쾌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가서 도장 가가지고 운동을 잘하면은 돈을 안 낸대요. 근데 저도 이제 검은 띠라고 하면은 이제 안 받으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검은 띠 마스터가 있는 도장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장들도 해외엔 많거든요 아직. 그래요? 네. 베트남 갔다 오신 것도? 베트남도 지금 제일 높은 띠가 보라띠였으니까 거기도 뭐 제가 그 도복을 갈아입고 들어갔는데 다들 준비 운동하다 말고 일어서가지고 저한테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장 가면은 1일 회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도장들에 놀러 갈 때 그런 걸 한 번씩 물어보고 혹시 필요 없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라도 꼭 사들고 합니다. 해외 도장 방문이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했을 때 도장에서 불문율?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해외 도장에 가서 운동하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문호 개방을 시켜준 게 저는 러운동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1m 거리가 있고 뭐 10m 거리가 있고 사람마다 이제 본인이 이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하고 편하고를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다 다른데 주짓수는 어쨌든 진짜로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잖아요. 0보다 마이너스 압박까지 하니까 마이너스에 수렴해서 진짜 가깝게 붙어갖고 이 사람과 신체적인 교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링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이름을 교환하고 인스타를 교환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실제로 지금까지 가본 도장 중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교류가 돼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도장 방문 요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최배달이나 도장 깨기, 미야모토 도장 깨기 딱 해서 하는데 실제로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이제 어서 이렇게 살살 들리더라고요. 저도 문지기 출신이에요. 제가 힌디 때 압구정에서 운동할 때 저도 약간 문지기. 그때 제가 이제 MMA를 한창 수련하고 한 3년 정도 수련하고 주짓수로 넘어간 케이스랑 이제 그때 당시 관장님께서 문지기를 시키기 되게 좋은 케이스였죠. 가짜 힌디. 그렇죠, 가짜 힌디. 그래서 이제 조금 험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와봐라 해라. 그런 식으로도 한 적이 있었고. 혹시 다녀본 나라 중에서 여기는 진짜 잘한다. 미국이죠. 미국. 그거는 아예 급이 다르네. 이거는 진짜로 레알 마드리드 제가 동네 조기 축구에서 좀 해요. 근데 이제 동네 조기 축구를 하다가 레알 마드리드 한번 2주 갔다 올래? 이렇게 갔다 온 느낌이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완전 다른 차원을 보고 온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저는 항상 그 벨트라는 거는 못 속인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파키스탄 약간 약간 이러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인프라가 나라에 도장이 2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로운동님이 이제 미국이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미국 가서 이제 뭐 B팀이랑도 이제 네, 네, 하시고 네. 축구로 치면 누굴 보고 온 건가요? 저는 몰라서 2등이니까 지금 호날두가 2등 정도 되겠죠? 아니다. 호날두는 이제 폼이 너무 떨어졌다. 은바페 정도로 하죠. 은바페 정도로. 네. 은바페 정도랑 직접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오게 된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뭐 크레이스 존스가 대표지만 니키 라이언, 니키 로드, 아이작 미셸 한 7명 정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냥 다른 차원이었죠. 다른 차원이었죠. 칼럼 느낌의 이제 영상들 중에 가짜 블랙벨트 이런 자극적인 이슈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 되게 유명하잖아. 되게 유명한 너는 실제. 블랙 아니야 막 패대기 치면서. 걔는 근데 블랙벨트를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냈어. 맞아요. 아 설마 저도 이렇게 매는데 블랙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 갸우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벨트 약간 이상하게 메고 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들도 많이 다뤘었고 혹시 외국에서 실제로 그런 가짜 블랙벨트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 사실 없어요. 저는 없어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짜 블랙을 만난 적은 없었는데 가짜 블랙 말고 가짜 퍼플, 가짜 블루. 한국에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그 작업만 알잖아요. 그렇죠. 얘가 하는 짓이 벌써 잡는 거부터 이거는 보라티는 않는데? 뜨끔하시나요? 저 지금 약간 심장이 벌렁 하는데요. 하는데 뭐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뭐 근데 블랙벨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띠 색깔 차이고 이게 정당하게 어쨌든 자기 체계를 잡는다고 자기 세팅을 잡고 하는 애들은 결국 한 보라티 되면 자기 무기가 하나 생기거든요. 뭐 스파이더를 쓰든 저 같은 경우는 라펠이고 대부분 무기가 하나씩 생기는데 얘는 무기가 아직 없는 상태로 다시 전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느낌을 이야기를 하시면 의무병? 그래서 해보고 얘는 아니야.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 오히려 외국에서는 없었고 네. 국내에서는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이거는 얘는 진짜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가 탭을 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칼로 맞서 싸우다가 제가 칼로 찌르는 거랑 칼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휘두르는 건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 차이죠. 제가 잘해서 이겼다가 아니고 얘는 그냥 안 한 애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사례를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이제 러운동님 채널에 가시면은 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네. 블랙벨트가 개간지가 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해서 되게 직설적이지만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진짜 설명과 간지를 조금 더 뛰어넘는 개간지가 나는데 그래서 막 이제 블랙벨트가 그냥 다른 운동에 비해서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정찬성님이나 한번 다루신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떤 걸로 증명을 해내서 좀 빨리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만일에 띠를 줘야 되는 입장인 관장이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 시합 나가서 8명 이상의 체급에서 네 체급하고 네 앱솔하고 다 우승하고 와. 그럼 바로 다음 띠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승을 하고 와요. 너 그럼 파란 띠 줄게. 됐어? 너 다음 시합에 나가서 파란 띠 네 체급 다 우승하고 파란 띠 앱솔까지 다 우승하고 와. 단 8명 이상, 8명 이상 하고 와. 또 하고 그럼 전 바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이거를 만일에 1년 안에 달성을 한다? 그거 다 우승하고 제가 그 메달 8개를 다 따고 블랙 주잖아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 쇼츠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외에서 승급하는 방식 중에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승급식 때 이제 오면은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블루라고 쳤을 때 블루에 있는 애들이랑 토너먼트를 해요. 거기서 우승을 하면은 그 다음 벨트가 퍼플이라고 했을 때 퍼플 중에 아무나 한 명 얘랑 딱 붙어서 이기면은 바로 승급식. 아쿠안자이스. 맞아. 그런 승급식 혹시 어떻게 보시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다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제가 말했던 그거나 싶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면 증명하잖아요. 증명하는데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증명을 안 했어. 뭐 시합도 안 나가고 스파링도 잘 안 해. 근데 나와가지고 맨날 사진만 찍고 가고 막 해. 근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거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뭐 라클라자이스 식의 그런 식으로 거기는 이제 워낙에 도장에 인원 수가 막 200명 이러니까
뭐 파란 띠만 해도 몇십 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일 많겠죠.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승급이네요. 그렇습니다. 완전 유행하는 밈 같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노기랑 하체를 제 기준에서는 진짜 되게 빨리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왜냐면은 막상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노기 수업하면은 안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노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조금 그래도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근데 런동님이 이제 노기를 시작하셨을 때는 훨씬 더 이전일 텐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노기는 둘째치고 하체 같은 거는 약간 도장에서 안 하는 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도장에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있는데 제가 하체를 하게 된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곳이 진무관 가라데라는 이제 종합격투류 가라데 도장이었어요. 거기 사범님이 관장님이시죠? 이제 오쿠다 마사카치라는 일본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기가 니바였어요. 그분이 특기가 니바였고 하체를 또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향을 조금 받았고 그게 첫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분이 워낙에 니바를 잘 하시니까 저는 니바를 사실 그때만 해도 뭐 니바는 뭐야 토홀드나 이제 아킬레스 홀드나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분이 하시니까 그냥 따라하게 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통 주짓수로 넘어와서도 또 이제 하체에 관심을 가진 형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몇 분이. 지금 예를 들면은 권혁일 관장님, 서울의 주짓수 권혁일 관장님 같은 분도 그때부터 좀 하체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진무관 가라데에서는 도복을 입고 히로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되게 와일드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물론 제가 흰띠를 메고 그때 운동을 할 때만 해도 하체를 잡으면은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상위 벨트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야 그거가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러고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봐서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분들이 잘못된 거였네 라는 생각을 이제 그냥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흰띠 분들이 난 하체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하체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상체를 다 돌아야지 하체를 갈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준인데 제가 만약에 관장이면은 룰을 알려주되 토홀드부터 니바랑 다 시킬 거예요. 언젠간 넌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만일 너 도복 벗으면 녹이면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다 시킬 것 같아요. 히로까지. 뭐 도복 입고 히로 다니면 안 되지만 다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대신 너의 룰은 원래는 이거야 를 확실하게 해야죠. 그게 오히려 이제 이 친구가 주짓수를 더 빨리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자문을 하는데 도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잡고 싸워야 되는 도구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로 시작했던 분들이 그 도구를 뺏어 놓으면은 잡을 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하고 체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바둑하고 체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둘 다 재미있고 둘 다 배우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저번 주에 노기는 풋살이고 기는 11대 11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전략자 전술이나 인원수나 그런 걸 따져보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게 기 같고 없어지는 게 노기 같습니다. 풋살이랑 축구도 되게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도장에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런동님이 같이 운동하면서 이런 사람은 정말 싫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그러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짓수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에요. 진짜 주짓수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지만 않는다면야 이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다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패션 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와서 스파링 열심히 하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스파링도 잘 안 하고 와가지고 웃고 떠들다가 이제 거울 앞에 가지고 이러고 사진 찍고 이러고 집에 가요. 그리고 그거 막 인스타 올리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그것도 그 사람의 재미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주짓수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진심은 아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세게충을 되게 싫어했는데 세게충들을 되게 싫어했는데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본의가 아니더라고요. 본의가 아니야. 힘지수도 주짓수네 아니냐? 힘지수도 주짓수입니다. 저도 되게 같은 생각이에요. 또 뭐야
너 키로 농구하냐? 이거랑 비슷한 얘기죠. 결국은. 되게 알맞은 표현인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도 그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너도 힘을 길러. 왜 쟤한테 힘이 세다고 뭐라 그래? 약간 이렇게 해야죠. 힘을 이기는 게 가능은 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힘 때문에. 분명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약간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걸 해봤는데 네. 제가 편집하면서 느낀 게 네. 다들 트름 소리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도장에서 흰띠부터 블랙벨트까지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안 그만둬야 되지만 나도 안 다쳐야 되고 도장도 망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내가 회사나 이런 데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항상 내 가십권 안에 내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도장을 이제 옮기는 게 사실 주짓수판에서는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사이에 출국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제가 우크라이나에도 1년 있었고 카자흐스탄에도 그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지금 2년 있었잖아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장을 옮겨야만 했어요. 심지어 부산에도 1년을 중간에 살았었는데 일 때문에 그때도 도장을 옮겼어야 됐고 당시에 관장님들한테는 다 양해를 구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도장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 이별이죠. 그렇죠. 안전 이별이죠. 네. 안전 이별을 이제 좀 잘 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오늘 요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야끼소바. 야끼소바. 일본 정통 야끼소바. 너무 맛있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한입 걸로. 세계 요리. 저 이제 맛있는데요? 괜찮나요? 네. 안전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그 옮기게 되면 그 이유를 한번 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마주치게 돼요. 네. 어쨌든 서로 불편해질 거. 어쨌든 불편해질 거. 내가 주짓수를 하는 이상 마주칠 수밖에 없다. 한 번 불편하고 말면 되지. 내가 말을 함으로써 그거를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괜히 내가 찔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불편하다는 마음으로 길게 끌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물어봤냐면은 유독 주짓수판이 옮기는 게 어렵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필라테스를 한번 배운다고 하면은 그쵸. 제가 막 어디로 뭐 이사를 갔어요? 네네. 그러면은 뭐 말 안 하고 난 이사 갔으니까 그냥 여기 끊어버리고 내 집 주변에 있는 필라테스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유독 주짓수판이 좀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뭔가 사제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제자랑 스승의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필라테스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게 사제의 느낌이 나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뭐 제가 헬스를 잘해서 트레이너가 있고 크로스핏을 잘해서 코치가 있고 하지만 다 사제의 느낌은 아니죠. 확실히 좀 뭔가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느낌은 될 수는 있어도 사제의 느낌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네. 같은 커넥션 도장이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주변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브라운 막 3그랄이에요. 네. 근데 다른 도장에 갔어. 그럼 약간 검증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대충 제 생각에는 일단 스트라이프를 다 풀고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의 스트라이프를 그 해당 벨트였으면은 그 스트라이프를 다 풀고 가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그라를 감고 있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내 지금 제자들 중에 네그라를 있었어요. 근데 걔랑 동시에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냥 아직 이방인이었는데 와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얘는 지금 네그라인데 나한테서 지금까지 힌트 때부터 여기까지 있었고 그러면 그 둘을 동시에 주면은 얘한테 섭섭한 일이고 얘도 받으면서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그라 정도 풀고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승단하고 옮길 거면 승단하고 묵을 할 때 옮기는 게 저 옮기려면 지금 옮겨야 되나요? 지금이에요. 묵을 할일 때? 블랙벨트를 2021년 7월에 받으셨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2021년 7월에. 블랙벨트 받으시는 저 영상도 좀 봤고 네. 그리고 뭐 다른 해외 영상 그런 거 보면은 뭐 대회에서 우승해서 받기도 하고 네. 해외 영상들 보면은 그래갖고 저 이미 그런 게 얘는 진짜 모르는 상태로 받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아니라고
다 알고 가는 거라서 왜냐하면은 모를 수가 없다고. 블랙벨트 주는 날에 받는 사람들이 꼭 있어. 진짜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다 있었어요. 진짜 모르셨나요? 민증이 있었죠. 오라고 계속. 내가 본관에서 봤거든요, 저희는. 네. 본관을 가야 되는데 보통 선수부에 가요. 선수부는 이제 화목 오전에 있으니까 제가 가려면은 갈 수가 없어요. 회사에 가야 되니까. 결국 갔는데 끝나고 이제 딱 서잖아요. 눈치가 그때 살짝 있었죠. 일단은 그라이 찾고 러시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 주변에 비슷했던 친구들이 다 먼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받을 때가 됐는데 자꾸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주실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받아도 되게 좋았다. 엄청 좋았다. 알고 받아도. 근데 어쨌든 알고 계셨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모르게 하는 거는 약간 알고 있었지만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렸다로 정리를 할까요? 좋습니다. 딱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받으니까 좀 기분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랙은 안다. 블랙은 이제 모를 수가 없지. 모를 수 없죠. 예전에는 이제 블루들이 그리고 요즘은 약간 퍼플 브라운들이 좀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전문 용어로 이제 좀 조졌다. 저희는 뭔지 아시죠?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퍼플 되면 한 번에 정체가 한번 오르는 것 같아요. 실력으로서의 정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 흔히 말하는 현타죠. 이걸 내가 계속하고 지금 4년 정도 했는데 뭔가 재미를 못 찾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주짓수에 관심을 가지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 현타가 오는 시기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주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주택이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넘기는 게 가장 좋을지. 저는 다른 도장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가 어려우시면은 제주도라도 잠깐 방문 수련을 그래서 내가 맨날 하던 주짓수들 말고 우리는 맨날 도장 가면은 진짜 새로운 힌트들 말고는 거의 내가 했던 사람들과 꾸준하게 역하게 되잖아요. 시선을 돌려서 다른 도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운동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진짜로 시선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고 내가 여기서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안 됐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이런 걸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든지 뭔가 새로운 길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무기를 더 만날 때마다 새로 한 번씩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수련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그리고 돌아다녀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더 제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런동 탈주 드라 런동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다들 러니짱이라고 그러니까 왜 런이 약간 애칭인가요? 굉장히 귀엽다. 본인이 난 런이야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 있나요? 그거는 너무 변태스러운 거 아니고요. 너무 아니고요. 병자단이라는 제 채팅방이 있어요. 병자단. 견자단이랑 무슨 연관? 주짓 병자단. 병 들어서 앓고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다들 이제 신고식을 어디 아프다를 먼저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탈모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어느 한 분이 저를 러 오빠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어 오니짱 이랑 합쳐져가지고 이제 러니짱. 그래서 지금 러니짱이 된 거고 제가 되게 웃긴 게 그 고상무님 있잖아요. 고상무님 말고도 저랑 같이 운동을 했던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연구가 꽤 있으시네요. 네. 제주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꽤 오랫동안 안 만나는데 병자단에 이제 소속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안 하시고 근데 제가 거기 딱 갔는데 그분이 저 보자마자 런짱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지금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런짱 소리 들을지는 내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그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바로 반응을 해줬어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러니짱이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걸. 대한민국에 블랙벨트 등록된 분들이 지금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밥님의 나이가 이제 30살인데 이제 뭐 블랙벨트까지 이제 최소 10년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거의 한 그 50살이 가까워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을 거고 또 이제 블랙벨트가 달고 나서 이제 도장에 갔을 때 블랙벨트 헌터들 이제 약간 좀 물어뜯으려고 한번 내가 증명해야겠다 이렇게 또 도전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동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블랙이 돼서? 저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게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천년만년 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강한 사람이 그래도
조금 뭔가 슬프네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 영상들을 보고 저랑 스파링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만큼 저랑 했을 때 기대감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교정갑은 저보다 낮은 벨트한테 탭 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정도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 벨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벨트한테 탭을 쳤을 때 오는 그 뭔가 약간 이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근데 그래요? 그게 벨트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약에 블랙 가서 그러면은 훨씬 더 그게 심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저보다 낮은 띠한테 탭을 치면 어쨌든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죠. 유쾌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쿨한 척은 한다. 그런 척은 잘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가끔씩 저보다 낮은 띠들한테 탭 쳐요. 그러니까. 네. 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는 어쨌든 제가 잘하는 것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못하는 걸 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재밌는 장면들이나 내가 잘하는 장면들을 올리고 싶지. 주로 지는 걸 많이 올리시던데 오늘. 저는 실전 많이 쳐요. 실전 많이 치고 저는 지금 주짓수를 알고 있는 그 깊이가 로운동님만큼 되게 깊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트를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안 가려고 제 스스로 컨트롤을 진짜 많이 해요. 지금 뭐 이제 노기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그쵸. 스크램블 도복에서 이제 스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이 도복은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마코토라고 있어요. 마코토. 네, 마코토라는 도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블랙을 제일 좋아해요. 블랙은 이제 검은색 도복인데 검은색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 등에 그 박는 이름이랑 그것도 검은색으로 자수가 있어요. 올블랙인데 올블랙으로 제 최애고요. 그 다음에 래시가드는 최근에 바카라고 나왔는데 바카? 네, 바보? 네, 바보라는 뜻의 바카. 바카미타이? 네, 근데 이제 색깔도 여러 개로 나왔고 되게 이뻐요. 봤어요. 그 수원 가실 때도 있고. 네, 지난 시합 때도 그거 입고 뛰었고 이번 시합 때도 아마 그거 입고 뛸 것 같고 바카 되게 이쁩니다. 저는 그 스크램블 이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난전을 하고 있다. 그게 약간 스크램블 아니죠? 그죠? 네. 전 스크램블 에그 좋아해요. 지금 너무 대답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어디 한번 이것도 해보시지? 이 느낌으로 왓이프 게임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만약의 게임. What if? 네. 실전에서 주짓수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랑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랑 어떻게 싸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그렇게 100% 이제 물어보시면은 실전은 도망가야 된다.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뻔한 대답을 해주셔서 네. 만약에 전시에 전쟁이 났어요. 네, 전시. 전쟁이 상황 전시. 나고 상대방이 무기는 없어요. 무기 없어요. 무기는 아예 없어요. 네. 상대방이 120, 130kg 막 140 되는 뭐 키 2m 막 20이야. 10kg씩 늘어. 네. 그런 거구에 뭐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고 말 그대로 what if를 정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러운동님이 딱 맞닥뜨렸어요. 네. 실전에서 네. 나는 그 정도 체중 되는 사람 이길 수 있다 없다. 참으로 들어가서 이제 둘이 격투해야 돼요. 네, 격투. 이게 무기 아무것도 없어. 무기 없고 뭐 짱도 이런 거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무조건 얘랑 1대1로 그냥 백사장에서 싸워야 된다. 전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얘가 주짓수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아서 이 사람이 네. 이제 추가되는구나. 복싱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40kg인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치면 한 방. 전 누워있을 건데 어차피. 그 사람이 저를 한 방에 KO 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무술들이 있잖아요. 네. 주짓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라고? 실전에서. 실전성이요? 저는 가장 높은 무술 중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실제로 주짓수 도복을 입고 스파링을 해도 거의 진짜 완전 상대 죽이듯이 100%로 하잖아요. 이렇게 100% 힘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스포츠를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싱만 해도 100% 못 때려요. 종합격투기도 마찬가지예요. 100% 못 때려요. 물론 진짜 빡세게 스파링을 하는 선수들끼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시합처럼 100% 죽일 듯이 상대방을 시합을 아닌데 그렇게 뺄 수가 있어요. 못 패죠. 근데 주짓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주짓수가 조금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네. 저 몇 초 컷?
아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되게 핫한 이슈에 대해서 되게 핫한 이슈 요즘 그냥 간단하게 기대됩니다. 여쭤볼게요. 기대됩니다. 네. 요즘 이근 vs 구제혁 누가 이긴다? 구제혁은 아시다시피 그래플러입니다. 나 진짜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다. 그 두 분은 왜 안 싸우시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재혁 씨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 체급이 그래요? 커. 체력도 그렇고 이게 구재혁 씨가 저 크로커다일이라고 거기서 네. 훈련하시는 영상 같은 거 보려고 네. 보니까 곧잘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게 이게 진짜로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운동신경이 생각보다 있네? 이래가지고 진짜 목두께가 아무리 기밀성도 있고. 이근이 어떻게 때려도 데미지가 들어갈까?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저는 네, 구재혁 씨한테 걸고 싶어요. 걔 흰띠 무그랄인데도 흰띠 무구라이지만 어쨌든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크고 이근이 제가 알기로는 뭐 무슨 베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특수부대 출신인 것만 알고 있고 뭐 물론 뭐 무기술이나 그런 걸 하실 줄 알겠지만 무기를 못 쓰니까. 무기 못 쓰고 그냥 1대1로 말 그대로 싸워야 되는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재혁 씨가 진짜 헉헉대는 모습만 안 나오면은 되게 유리해질 것 같고 특히나 넘어지면은 이제 주짓수를 하는 사람한테도 140kg가 그냥 무게로만 눌러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구재혁이 주짓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더더욱 힘들겠죠. 여전히 주짓수가 재밌으신가요? 주짓수라는 운동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최근에도 이제 토요일에 성남에서 다 같이 모여서 노기하는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데 네. 문득 집에 갈 때도 막 주짓수 얘기하다가 나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내가 지금 내년이면 20년인데 주짓수를 한 지가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재밌으면 설레고 막 설레고 복귀하는 거죠. 복귀를 막 하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옵션을 자꾸 많아지고 자꾸 변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짓수가 우리 인생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해요. 엄청 크죠 저한테. 엄청 크죠. 지금 사실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성은 아니야 그러면은 걔 주짓수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릴 정도니까. 닭대주 하시나요? 닭대주? 그게 뭐요? 다시 태어나도 주짓수 하시나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고. 근데 이제 다시 태어나면 좀 다른 주짓수를 해보고 싶어요. 다른 주짓수라면은 지금 같은 스타일 말고 좀 다른 스타일로. 지금은 이제 팔이나 이런 하체 이런 거 말고 제 신체에 맞는 제 스타일이 지금 굳어진 건데 이런 거 말고 약간 저도 뭔가 베림보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 생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에 여자는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다른 주짓수도 해보고 싶은 거죠. 주스 말라네요. 주짓수 말라. 그쵸. 그 정도예요 진짜. 세이브까지는 아니지만 네. 주짓수 give me entertaining.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레는 모습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되게 사람이 되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되게 밝은 사람이고 주짓수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썬데이 롤링 클럽! 예!